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국 해방 79돌세 즈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외교단을 대표해서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등령전권 대사와 러시아 연방 임시대리 대사가 1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대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100기 2013년 8월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쳐가는 조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심려를 기울이시었습니다. 오늘도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은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 안고 과학교육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은 평범한 우리 교원 연구사들에게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군산 태양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영웅 내거리에 일떠서는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한 해에도 여러 차례나 자꾸 찾으셨습니다. 8월 13일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만전무결한 살림집을 안겨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돌봐주는 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생활성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후대교육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동행한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교육자, 과학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해서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그대로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이 뜨겁게 어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노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우리 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셨던 2013년 9월 28일이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년간 3층의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시면서 폐집에서 살게 될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안겨줘야 하겠는가를 마음쓰셨다고 합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7층에 꾸려진 실내 휴식장도 돌아보셨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승강기를 이용할 형편이 못되어 망설이는 일꾼들에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롭다고 하시면서 그 높은 곳까지 오르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날의 그 영상은 자기 자식들이 들게 될 새 집을 찾은 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뽐내고 나갈 혁명 인재들을 키워내는 교원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안고 사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의 교직원들은 지금 당중앙 결혼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연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빗발 아래 온 나라 방방곡곡이 사회주의 문명의 타랑찬 실태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 기쁨 넘친 입사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속에 함경북도 화대군과 부령군에서도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의 교정의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 성경마을들이 연일 서산하는 가운데 공예기술계에 위치한 화대군의 양천농장과 구미농장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지역의 산발들과 조화를 이루며 양지 바른 곳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주택들은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로 약동하는 우리 농촌의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순간 뜻을 받들고 화대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시공의 전문화 실현과 기능공 역량 강화에 힘을 넣어 맡은 대상 공사들을 질적으로 결속했으며 살림집 주변에 소종의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풍티를 돋구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농민들의 행복이 꽃피우는 사회주의 라고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면불이게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례하는 원수님은 진정 온 나라 대가족의 친오보이시라고 격동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하고 궁궐 같은 새 집을 양천리 농농원들 모두에게 한날 한시에 무상으로 안겨주시었습니다. 사회주의 이 희한한 환경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로동당 시대의 날로 흥하는 문화농촌의 주인된 경제를 안고 과학농사 다수학운동에 기치 높이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효력을 일으키는 데 전심전력해갈 요리에 뭉쳐 있습니다. 부령군 사하농장과 형제농장에도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며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산골 지방의 유다른 동치를 닿아내며 양지 바른 곳에 토를 잡고 아담하게 솟아난 수백 세대 문화주택들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만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은 글러가는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며 인민의 웃음을 사회주의 영상으로 빛내어주는 어머니당의 손길 아래서만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사입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사랑과 운동을 한생의 제부로 간직하고 전세대 애국 농민들이 지녔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전야마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쌀로서 사회주의를 지켜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나날이 꽃펴나는 우리식 농촌 문명의 장탄 실체인 선경마을들이 북방의 초래도시 총진시의 근동 남새농장과 농포 남새농장에도 솟아올랐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건설된 문화주택들에는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애민의 세계가 뜨겁게 움켜져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희한한 새집을 무상으로 받아하는 근로자들의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마을들의 춤판이 펼쳐지고 행복의 노랫소리, 기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모든 용사일을 알심있게 해서 다수하게 장찬 성과로 나라의 운덕에 보답해갈 요리에 뭉쳐 있었습니다. 조국 개방 79번째 저만 직맹 일꾼들의 항일발지상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이 13일 대성산 혁명전적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리, 직통중앙위원회와 성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직맹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대성산 혁명전적대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답사 과정에 참가자들은 혁명선열들의 숭고한 노과 필승의 신념이 맥박치는 구호문헌들을 보면서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옥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겠다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간고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 개방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항일 선열들의 백옥 같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부로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헌신 분포할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나가며 모든 동맹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는 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조국개방 79들 경축 농군맹 중앙기술 손전대 공연이 13일 사동구역 장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력 동지, 농군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조국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어 조국과 이민의 운명을 구원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졸세비인들의 애국여문, 강국여문을 이 땅 위에 장창 현실로 길쭉하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여러 같은 홍모심이 세탁에 분출된 공연은 오래의 알곡고지 점령에서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부흥의 발전 국면을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에 앞당해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애국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각지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강을 따라 곧바로 심차게 나아가는 청년대군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갖게하며 황해북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또다시 탄원했습니다. 탄원자들은 수령의 부름,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불가능도 몰랐던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전임하 시대 청년들의 용정신을 삶과 투쟁의 신조로 삼고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초소에서 귀중한 청춘 시절을 감높이 빛내어갈 여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의 삶의 답변을 우리 당이 부른 것에 종하고 북일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펴갈 요리가 지금 우리 도안의 청년들 속에서 세탁에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토력이지 상철로 그리고 지방발전과 농촌문명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주요 정부장으로 우리 도안의 60여 명의 청년들이 탄원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풀과 떨어질 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황철의 생물직 가정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토리마 시대의 명예공이었던 우리 할아버지처럼 또 오늘날 황철 중상으로 우리 당을 결성하는 아버지처럼 저도 영원히 황철의 바통 생물직 가정의 녹가 정신을 이어갈 굳은 결심 안고 김진 청년 탈격대 탄원하였습니다. 조국이 휘황한 본영의 설계들을 펼치면 그 전구의 한복판의 소기를 갈망하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삶의 답변을 종하는 청년들의 대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속에 함흥시안의 수십 명 청년들도 구역 건설 여단과 몰려기지 사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누구나 청춘 시절에 희망을 먹도록 주겠습니다. 누구나 청춘이 그 희망과 목표는 강에서 제일 탄원자들은 위대한 당중왕의 용도 따라 충성과 애국으로 단결해서 올해를 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낼 요리를 안고 새로운 혁명 토서들로 떠났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폭염 현상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관측됐는데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들에서 특히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상대 습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기 온도가 33도씨 이상으로 올라 날씨는 몹시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요즘 시안의 여러 물놀이장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되고 있습니다. 연로 때도 우리 물놀이장으로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특히 삼복더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물놀이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가 이렇게 보다시피 1000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실내 물놀이장에도 많지만 이 야외 물놀이장이 더 풍성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야외 물놀이장의 물온도는 27도 정도인데 대기 온도보다 찬물 속에 들어가서 지금 시안의 여러 빙수 매대들로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시원한 여러 가지 빙수를 봉사받으며 여름철의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빙수를 먹으면 더위를 해소할 뿐 아니라 빵과 함께 빠져나가는 염분이나 당분을 보충하는 데도 좋습니다. 덕분이 작용에 좋은 팥단절임이나 또 심장혈관 계통에 좋은 불쭉 여러 가지 과일들을 첨부하여 종합과일 빙수를 만들고 수많은 손님들이 우리 물놀이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각종 물미끄럼대에서 지쳐내기도 하고 저약대와 독스터들에서 무더위로 달아올랐던 몸을 식히며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후가 10일 다폭 무인기들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히즈볼라후는 성명을 발표해서 군사기지에는 이스라엘군 병력과 비상물자 창고가 있었으며 무인기 공격으로 부상자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팔레스티나 이슬람교 항쟁운동 관리를 암살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가 9일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의 약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는 세계적으로 성인의 약 6%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치료 방법은 우연 최대의 도전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서부 케이프주에서 8일 원재 붕괴 사고로 큰물 피해가 났습니다. 케이프타운 북부에 있는 세 개의 원재가 갑자기 붕괴돼서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하부 구조들이 파괴됐습니다. 14명이 병원에 실려가고 수백 명이 피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원재 붕괴 사고가 최근에 계속 내린 무더기비와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압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안경처럼 생긴 이 기구에는 초음파 진동자와 압력을 조성하는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망막 중심 동맥은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시신경에 의해서 두 개 뇌와 연결돼 있어 뇌수동맥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은
눈의 망막 중심 동맥에 초음파를 쪼여주는 방법으로 뇌압을 측정하는 기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압 측정 기구는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뇌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에서 진행된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안마르코 팀이 도이치란드 팀을 39대 26으로 이겼습니다. 연속 2골이나 더 넣어서 경기 성적 3대 1로 앞서 나갔습니다. 프랑스 팀을 이기고 올림픽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이 11일 파리에 있는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는 2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예술 공연이 있었으며 파리 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깃발을 내리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7일까지 북부독 지역에서 나타나던 폭염 현상이 8일부터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충북 이남의 여러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주와 개성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한 주일 동안에 토산에서는 매일 폭염 현상이 나타났고 철원과 배천, 개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6일 동안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폭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일꾼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염 현상의 원인은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그 변두리를 따라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 상태가 8월 하순까지 지속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당년에서 17일까지 평양시와 개성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겠고 특히 내일 봉산과 토산, 이천을 비롯한 북부독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5 내지 36도인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 현상이 나타날 때 사람들 속에서는 뇌졸중이나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보호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음료수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2시부터 15시까지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양공원과 가정들에서 높은 기온과 습도에 식료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선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제를 정상적으로 분무해주고 과학적인 물 관리 방법들을 적용하는 등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회창, 신평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0mm 미만,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토산 지방으로서 36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해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저녁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저녁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 해상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이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양시, 개성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부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7일이 평양시, 개성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18일에는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주의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이면 사람들에게서 제일 가는 관심사가 아마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하는 데서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햇빛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자외선은 피부 조직의 노화와 햇빛 화상, 기미나 주근깨를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쪼이는 11시부터 17시까지는 될수록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엔 해가림 모자나 양산, 색안경과 같은 개인용 보호기제들을 착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색안경은 자외선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게 차단시켜주며 강한 햇빛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색안경을 낄 때 다음의 점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색안경을 너무 오랫동안 끼면 시각의 예민도를 떨어뜨리고 눈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은 오랜 시간 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해가림 모자나 양산, 색안경은 지참하고 다니기에도 그리 큰 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개인용 보호기제들을 적극 착용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보호해 나갑시다. 옷은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색깔의 옷을 선택해서 입어보십시오. 이런 색깔의 옷들은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시원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거리와 환경을 밝고 다양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보면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우선 옷의 색깔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대체로 부드럽고 연한 느낌을 주는 연한 하늘색이라든가 연한 회색, 연한 녹색, 연한 미색 이런 색들을 위주로 해서 옷들을 해보면 우선 보는 사람도 좋고 또 입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한 우리 고리가 아주 밝고 용량해 보이고 활발해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철에 천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얇으면서도 그다음에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살 느낌이 좋은 그러한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누림성도 좋고 보면 그러한 천들을 보면 우리가 효온, 명온, 수프라든가 이런 천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들로서 옷을 단단하면서도 아주 뭐라고 할까 입기 편리하고 가볍고 이런 형식을 넣어서 옷을 만드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보면 양말도 대체로 연계열의 그런 재질로서 양말을 신으면 땀도 잘 빨아들이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운동을 보면 운동량이 적은 산보나 걷기, 간단한 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것과 관련해서 물속에서 하는 수영과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운동을 즐겨하면서 이때 한 번 운동 시간만 합리적으로 짜보십시오. 아침마다 여기에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맞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거뜬해지면서 막 좋습니다. 역시 아침 운동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강변에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보를 하니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도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엔 대체로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아서 운동하는 데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상 그리고 조건상 야외 운동이 불합리하다면 실내에서의 운동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실내 운동 장소들에선 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계절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음이온 함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바로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운동 시간을 보면 대체로 20 내지 3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해 운동 시간을 짧게 하게 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없고 운동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후 변화나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바로 적극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미의 기후 조건에 잘 적응되게 될 것입니다.